네, 바로 한번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오늘 키워드 바바바바바.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아이스크림인가요? 아니요. 빠바빠빠빠. 아. 어딜까요? 맥도날드네요. 맞습니다. 이거 리듬을 좀 타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예. 다음번엔 물결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도날드를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을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맥도날드입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동일 매장 매출 감소를 보고왔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모두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주가는 올랐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외신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맥도날드를 주요 경쟁사 대비해서 가치 리더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 just replaced Ford. 테슬라가 포드를 대체했다, 제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배경에는 바로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기존의 미국의 자동차 섹터에서 탑픽으로는 포드를 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드에서 테슬라로 이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테슬라가 급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이제 과도하게 낙관적인 기대감이 팽배했던 기간을 거치고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요, FSD 그리고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주의는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세미컨덕터 무려 오늘장에서 11% 이상 올랐습니다. 온세미컨덕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큰 전력칩 제조업체이자 자동차 시장에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업체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고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중에 13%까지도 급등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는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더욱더 강조해줬습니다.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더 높이면서 전략적인 시장 대응 전략을 펼치겠다라는 건데요. 온세미컨덕터는 국내 전력 반도체 관련주와도 주가가 연동됐던 만큼 오늘장에서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이에 따른 주가 흐름들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 블룸버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지수 상승은 나머지 2분기 실적에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보다는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과연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바바바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기업이 있었죠. 어떤 기업이죠? 바로 애플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열어보시면 AI 탑재 아이폰,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인데 간밤에 블룸버그발 기사를 보시면 9월에 원래 예정은 AI 탑재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업데이트를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조금은 지연이 돼서 10월 정도로 좀 지연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이것도 오늘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간밤에 시장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 물론 애플 자체의 주가를 보시면 장 초반에 조금은 흔들렸습니다만 결국은 또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실적 발표를 일단 두고 보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AI가 적용된 AI 폰이라고 할 수도 있는 아이폰이 결국 10월에 4분기에는 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왜 AI 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까지 그리고 7월의 변동성의 주 원인이 AI 기술을 활용한 수익성이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 바로미터 아니면 가늠자로서 AI를 활용한 아이폰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출시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가 빠르게 침투하는 그 침투율의 성장성을 우리가 점수를 줬다면 어쩌면 지금 깔려있는 스마트폰, 기존의 레거시 폰을 대체하는 AI 폰의 성장성을 본다면 그동안 빅테크가 투자했었던 AI가 스마트폰 시장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그리고 확산이 되면 스마트폰은 또 한 사람 이상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면서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를 탑재한 아이폰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9월보다는 10월로 미뤄졌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 혼자만의 걱정이라는 문장에 부합하는 주가 흐름을 오늘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어떤 단어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음 대상, 여기서 다음 대상은 순환매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하락, S&P도 고점 대비 5%의 하락을 그렇죠. 보여주고 나서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도 2,900 직전까지 갔다가 2,700까지 무너지고 나서 최근에는 좀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도 업종이 몇 개 나와 있죠. 이를테면 어제 오른 주도 업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도체가 조금 약간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화장품과 음식료가 같이 엮여서 가고 있고 더불어서 수주가 실적으로 찍히고 최근에 주도 업종이 되고 있는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와 은행처럼 저평가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를 보고 있는 전통적인 상반기 주도 업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기대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는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 한 5개의 큰 테마 내지는 주도 업종이 계속적인 순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품, 음식료, 조선, 자동차, 은행, 제약 바이오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 아쉽게도 이 반도체가 조금 조용한 가운데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연결고리는 반도체지 않을까. 물론 오늘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내일 앞두고 있다라는 점,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가이던스 이후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가에서도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니케이 그리고 반도체와 함께 코스피와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올려두는 그런 하우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HBM의 성장성, 레거시 제품의 회복에 기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AI 수익성 악화는 1분기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다시 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또 반도체가 힘을 내주면서 시장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순환매 속에서 어떤 섹터가 그 다음 주인공이 될지 반도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투데이 이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